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최고의 실력과 열정으로 여러분을 이끌어드리는 YBM 대표 강사 배동입니다. 이번 여름에 13만 명을 돌파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여러분이 계속해서 잘 되는 모습 보니까 너무 행복합니다. 자, 앞으로 더 잘 되기 위해서 제가 더욱더 알찬 강의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특별히 전국에 계신 토익커들과 또 우리 과거 수강생분들, 또 앞으로 저와 공부하신 분들에게 앞으로의 추세에 대해서 잠깐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 시험에 나왔던 어휘들 때문에 그렇게 어렵진 않은 것 같지만 자신은 틀렸다. 그러면 지금 강의를 잘 들어보시고 공부하는 방식,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반기 2015년 추세는 이럴 것이다. 이건 뭐 거의 100% 확신할 수 있는데요. 일단 토익은 기술이다? 절대 아닙니다. 자, 우리가 변별력을 기준으로 변별력을 가지기 위해서 토익도 계속 진화하는데 ETS가 계속 연구를 해요. 그래서 모양을 가지고 찍는 분들을 섞어내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로 가는 것은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공식이 있다? 영어의 기본적인 원리는 있지만 항상 거기에 예외되는 것이 시험에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공식이 있다고 생각해서 공식 위주로, 그런 어떤 원리 위주로 한다, 이렇게 해서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자, 빈칸 앞뒤만 보고 풀어,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웹사이트를 땡땡 이랬을 때 방문하다 이렇게 나오던 시절은 10년 전이고요. 지금은 이 회사가 이제 막 시작했으니 개설한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보기에 다른 말들도 빈칸 앞뒤만 보면 맞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를 보셔야지 됩니다. 시간 많이 안 걸립니다. 2, 3초만 넣으시면 앞뒤를 다 보고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이 단어 하나 본 다음에 한참 생각하지 않잖아. 알면은 금방 알고, 모르면 그걸 표시한 다음에 생각을 해서 푸셔야 됩니다. 그렇죠? 이게 어떤 것일까 생각해서. 왜냐하면 빈칸 앞뒤하고 빈칸에 있는 거가 테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문장에 있는 다른 단어가 테스트된 경우가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전사람 보고 짝을 찐다. 예를 들어서 전사 to가 있다고 앞에 directly 이렇게 쓰면 절대 안 됩니다. 요즘 시험은 그렇게 쉽게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공부했을 때는 이해하고 자신의 실력을 꾸준히 키울 때 가장 빠르게 성적이 오른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요. 이것이 바로 2015년 하반기의 추세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 토익은 어휘 싸움입니다. 자, 어휘를, 이 단어는 한 단어, 뭐 free라는 단어가 있어요. free. 자, free가 사람이랑 쓰면 시간이 나다 이런 말이 될 수가 있어요. 사물이랑 쓰면 무료라는 뜻도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것이랑 쓰는지에 따라서 뜻이 바뀌죠. 이 바뀌는 뜻을 순간적으로 잘 알아보는 것이 바로 어휘 실력이에요. 어휘 싸움인데 문맥과 상황을 이해하는 것, 특별히 문장 구조, 관계대명사 절이나 가정법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논리를 이해했을 때, 그리고 맞아 중요한 것은 스피드예요. 스피드. 우리 수업 이름이 스피드 토익이죠. 신속하고 능숙하게 처리해야 돼요. 왜냐하면 토익 시험은 지식만 테스트하는 것이 아니라 proficiency, 능숙함, proficiency라고 그래요. proficient, 얼마나 능숙하게 정보를 처리하는가, 이거기 때문에 같이 속도전에도 같이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기본 골격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실제로 토익 시험에 출제된 것들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자, 파트 7에서 나왔는데 제가 저번 주에도 우리 학원에서 이 강의를 했어요. 그렇죠? 과거에. 그래서 제 인강들도 보시면 여러분께서 무료 인강으로 제가 제공해드린 것들을 전국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카페에서 보시면 자, 이런 걸 볼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말로 맛이라는 게 있어요. 자, 제가 그림을 그리겠는데 이게 semantic field, 의미의 영역입니다. 자, 근데 우리나라 말 맛은 영어에서는 flavor라고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taste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오케이. 자, 이게 둘 다 사전에 보면 flavor도 맛, taste도 맛인데, flavor는 객관적으로 그것이 어떤 맛을 내야 되는지 많은 사람들에게 주는 객관적인 맛을 flavor라고 그러고요. taste는 주관적으로 그 사람이 느끼는 맛이에요. 자, 이게 영어에서는 완전히 다른데 우리나라 말은 둘 다 맛이라고 그러죠. 이게 전라도 사투리 거시기하고 비슷합니다. 전라도 친구가 야, 거시기 참 거시기 했다 그러면 자기들끼리 이해하는데 저는 이해 못할 수가 있어요. 오케이? 근데 상황에 따라서 이게 맛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요게 객관적인 맛일 땐 flavor야. 어디 써있을 땐 요 flavor라는 맛을 써요.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한 건데 아이스크림 집에 갔어. 그래서 저 딸기 맛 주세요. 이럴 때는 flavor를 써야 돼요. I would like strawberry flavor. 이렇게. 그래서 줬어. 근데 먹어봤는데 이상하게 맛이 딸기 맛이 안 나고 체리 맛이 나. 이거 딸기 맛 안 나고 체리 맛이 나는데요. 이땐 테이스트야. 그러면 점원이 말을 하죠. 분명히 딸기 맛 들었는데요. 그럴 때는 flavor야. 그랬더니 아닌데 딸기 맛 안 나는데 그땐 테이스트예요. 그래서 너가 한번 먹어봐 이랬는데 점원이 딱 맛봤어. 그랬더니 아, 진짜 딸기 맛 안 나네. 그럴 때는 테이스트. 제가 혹시 체리 맛 들었나? 이러면 flavor. 아, 모르겠어. 이렇게 될 수가 있죠. 근데 지금 달라요.
그래서 다시 줬어. 그랬더니 그러면 제가 다시 딸기 맛 찾아서 드릴게요. 그럼 플레이버죠? 그래서 먹어봤더니 이거 딸기 맛 나네요. 그럼 테이스트예요. 오케이? 자, are you following me? 이해돼요? 이제는 진짜 딸기 맛 주셨네요. 그땐 플레이버예요. 감사합니다. 이제는 딸기 맛 납니다. 테이스트예요. 아까는 체리 맛 줬나 봐요. 그러면 플레이버야. 자, 이게 달라요. 그런데 테이스트는 주관적으로 느끼는 맛이고 그래서 얘가 뭐랑 겹치냐면 오케이? preference랑 겹쳐요. 왜? preference가 취향, 선호도 이런 말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겹친다고 제가 강의를 저번 주 그리고 저저번 주 특강할 때 했는데 바로 이 부분이 이번에 출제가 됐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겁니다. 우리가 우리나라 말과 영어의 차이점을 잘 연구하다 보면 이렇게 좀 애매한 부분들도 있고 그런데 단어들 간의 겹치는 부분, 공집한 부분 이런 걸 시험에서 계속 내기 때문에 이거는 자 광고 같지만 우리가 301호 우리 강의실에서 하는 것들이 100% 적중하고 있습니다. 100%. 자 이번에 mandatory라는 단어 넣는 게 있었죠. 그런데 우리나라 말 반드시가 있어요. 자 반드시. 우리가 영어를 공부할 때는 이런 걸 알아야 되는데 반드시에는 mandatory와 necessary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mandatory는 의무적으로라는 뜻의 반드시고 necessary는 필연적으로라는 뜻의 반드시. 필연. 어쩔 수 없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어요. not necessarily 이렇게 많이 쓰죠. 반드시 뭐뭐한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상품을 구매한 사람이 다음번에 또 우리 상품을 재구매를 반드시 하지는 않는다. 이럴 때 necessary 써요. 아니면 우리 강의실이 360석인데요. 대한민국 사상 최대 규모인데 우리 강의실이 어쩔 수 없이 자리가 한정돼 있다. 이럴 때 seating is necessarily limited 이렇게 써요. 그래서 이때 necessary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좀 어렵죠. 자 만약에 여러분이 점수를 올리기 위해서 이제 우리 반분들이 이렇게 만약에 어저께 특강을 했어요. 근데 특강에 오신 것 중에서 마지막 한 시간에 있는 것들이 되게 많이 나왔다고 우리 어떤 수강생분이 말씀해 주셨는데 아주 많이 나왔다고 그때 어디들 쭉 가르쳐 드렸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럴 때 성적을 올리려면 꼭 강의를 참석해야 돼. 그거는 necessary예요. It is necessary. 의무는 아니죠. 왜냐하면 아프면 안 올 수도 있으니까 의무는 아니에요. mandatory는 아닌 거죠. 그 다르죠. 자, mandatory가 의무인 이런 말인데 이번에 시험에서 참석은 attendance. 자, 3일 전에 attendance 넣는 문제 했을 때 attendance is 그다음에 mandatory 여기 있는 거 그걸 했었거든. attendance 넣는 문제에서 근데 mandatory다. 이때 이번에 시험에서 expected가 참석이 기대된다. 이것은 친절하게 하는 말인데 모든 직원들은 새로 들어왔으면 이번 안전교육에 참석이 기대된다. 이렇게 말하면 그때는 의무다. 이런 말이기 때문에 mandatory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7에서 동의어 문제도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자 지금 다음번에도 이게 나올 확률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나올 수 있는 확률들이 많은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 준비를 잘 하셔야 돼요. 어휘를 잘 알아야 된다. 이것이 토익에서 가장 중요하고요. 대부분의 한 60~70%는 여러분이 어휘를 순간적으로 잘 판단하는지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 파트 1에서 가장 어렵게 느꼈던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어떤 남자가 바구니 같은 걸 편지지 들어있는 바구니 같은 거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걸 들으려고 하고 있었는데 The man is holding the edge of the container 이랬어요. 컨테이너. 자, 우리가 컨테이너는 용기인데 우리가 화물선에 있는 칸 이런 것들도 컨테이너라고 그러죠. 근데 아주 작은 반찬통도 컨테이너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 있던 바구니 있죠. 그것도 컨테이너가 될 수가 있어요. 리셉티클도 수납통, 열쇠 같은 거 이런 거 넣는 통 이런 거를 리셉티클이라고 그러고요. jars는 꿀 같은 거 넣는 잼통 같은 거고 vege는 꽃병, pot는 냄비죠. 그리고 커피팟이라고도 그러죠. 커피팟. 그런데 캐럴 이러면 주전자인데 똑같은 거가 될 수가 있고요. 팬은 프라이팬처럼 아니면 빵 같은 거 굽기 위한 납작한 그런 것들이고요. 더 납작하면 트레이가 돼요. 그리고 플레이트가 접시. 자, 디시스는 그릇이니까 시멘틱 피드가 넓어요. 볼은 대접이고요. 자, 크레이트 나무 상자, 카트는 종이 상자인데 이런 것들을 제가 다 가르쳐 드리면서 만약에 이 통이 상자같이 돼 있어도 이것이 목이 커서 뭘 담을 수 있는 내부 공간이 있으면 모든 걸 다 컨테이너라고 그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건 몰랐으면 틀릴 수 있었다는 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토익 공부할 때는 아주 어려운 단어들 많이 하는 것보다 이미 안다고 생각하는 거가 쓸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그것을 아는 것이 바로 토익을 준비하는 아주 좋은 겁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통을 하나 들었는데 이거는 그럼 컨테이너일까?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오케이, 컨테이너. 이게 지금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으니까. 그렇죠? 여기 뚜껑이 있으면 완전 컨테이너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는 단어라도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상황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죠. 우리가 그래서 어휘 공부를 잘 해야지 앞으로 토익을 잘할 수 있다는 것을 LCRC 둘 다 여러분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이제 많이 틀리는 문제들. 이제 결국에는 우리가 8월 마지막 시험, 우리 전 시험들 제가 다 분석해 드렸는데 이제 9월하고 10월을 준비하기 위해서 9월, 10월이 중요하신 분들 굉장히 많죠. 특별히 약학대학원 들어가고 이런 분들 작년에도 와서 단기간에 아주 높은 점수를 받으셨는데 여러분 그래서 아주 신경 써서 해야 되는 분들이 아주 많고 공채 준비하는 분들도 지금도 토익 점수를 잘 마무리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많이 틀린 문제 좀 속상하실 텐데 지금 이 단어가 둘 다 여러분 다 아시는 단어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틀렸어요. 자, 이게 뭐예요? 몰슨 앤 우스터. 자, 우스터라는 마을 이렇게 발음합니다. 우스터. 근데 이게 두 마을이야. 왜? 마을이라고 써있으니까 얘네들이 가장 성공적인 또는 여기서 인기 있는 관광하는 마을이 됐대요. 우리나라에서 뭐 이렇게 최근에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때 이거 봤어. 이거 보스가 시험에 많이 나오지 투는 나온 적이 없거든. 나온 적이 없어요. 나온 적이 없거나 되게 사소하고 짧은 단어. 이게 A에 있으면 조심하라고 제가 어제 그랬죠. 이렇게 그런 게 답일 때가 많다. A는 원래 딱 보자마자 답 같다고 느껴지만 함정이 많고 A를 딱 봤는데 에이 이건 뭐야? 이러면은 답이 많아요. 그렇죠? 여기서는 to를 써야 돼. 나라에서 가장 인기 있는 마을들 중에서 2개가 되었다. 이렇게. 그렇죠? 왜냐하면 보스를 만약에 쓰면 둘 다인데 그럼 여기 있는 마을들이 미리 정해져 있어야 돼. 여기 있는 마을들 둘 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자 지금 요 마을들은 여기 있는 마을들 둘 다다. 이러면 해석상 안 되기 때문에 이게 해석 문제예요. 가장 인기 있는 마을들 중에 2개를 꼽으면 이 2개가 있다 해서 A가 되죠. 보스는 언제 쓴다 그러냐면 2개밖에 없을 때. 그럼 이 나라에서 마을이 2개만 있어요? 그거 아니죠. 그러니까 2개밖에 없을 때 2개 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 오른손과 왼손이 있으면 both hands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마을이 많은 상황이니까 여기서 가장 인기 있는 마을들 중에서 2개다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2가 되는 거죠. 오케이? 자, 이거 다음번에도 판단 잘해주세요. 아무리 여러분이 밤을 새워서 열심히 30일 동안 추석까지 나서 공부해도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판단을. alright. 자, 13번. 요거는 좀 쉬웠다고 생각했는데 여러분이 이제 틀리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말씀드려요. like가 뭐요? like가 같은이죠. 같은. 나 같은 사람 이렇게. 나 같은 사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레스토랑 뭐야? 물건이야. 근데 여기다 어스를 쓰면 어떻게 돼? 우리 같은 식당. 그러면 이게 식당이 말을 시작한 거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물을 나타낼 때는 ours, 소유 대명사. ours가 소유 대명사라고 그래서 이것을 our restaurant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식당 같은 대부분의 식당들은 오케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늦게까지 온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답이 B가 되겠죠. 소유 대명사. 기본적인 거지만 혹시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alright. 자, 토익 바로 알기 캠페인을 제가 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 현재 학원가에서 서울 지역에서 가르쳐드리는 그런 공식이나 그런 편법들이 지금은 시험에서 통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5, 6년 전만 해도 그게 조금씩 통했어요. 그래서 가면 놔뒀는데 지금은 안 통하는데 하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피해자가 됩니다. 그래서 잘 공부를 하기 위해서 토익 바로 알기 캠페인을 우리가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301호에는 조교분들과 우리 학생분들이 그냥 학교에서 수업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여러 가지 올바른 지식을 퍼뜨리려고 하고 있고 그 중심에 바로 이 동영상이 제공이 무료로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여러분 잘 들어보시고 공부할 때 동사는 90% 타동사다?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고 시험에서는 시험이기 때문에 보통 영어에서 타동사가 많은데 그렇다고 시험에서 타동사가 많지는 않습니다. 오케이?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을 다 따로따로 알아야 돼요. 우리가 1, 2형식이 자동사고 3, 4, 5형식이 타동사인데 자동사, 타동사 이런 말 저는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3, 4, 5형식 구분을 못하면 어차피 틀리기 때문에. 근데 왜 자동사, 타동사 이렇게만 말할까요? 그건 사전에 그거밖에 안 써 있어서 사람들이 몰라서 자꾸만 그 말만 씁니다. 근데 3, 4, 5형식 따로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준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들을 구분해야 됩니다. 우리 기초반에서는 이런 것들을 첫날부터 다 외우면서 구분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형식 문장은 heavy smoking may lead to cancer 하면 lead to 얘는 1형식이야. 1형식 완전 자동사로 하는데 과도한 흡연은 암을 초래할 수 있다. 자, lead는 원래 1형식으로 lead to 하면 초래한다, 이끈다, 연결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자, 그런데 lead는 3형식도 돼요. I will lead you to the promised land. 약속된 땅으로 낙원으로 너를 이끌겠다. 이때 lead 얘는 3형식이에요. 목적어 있고 전치사 to 써서. 오케이? 자, 근데 lead는 준사역으로도 굉장히 많이 써요. 준사역은 뒤에 목적어를 쓴 다음에 이게 뭐뭐 하도록 투부정사 하도록 어떻게 하다 이렇게 할 때 쓰는 게 준사역이거든. 그래서
I will lead you to realize your dreams. 당신들이 여러분이 꿈들을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이 현실화시킬 수 있도록 내가 이끌겠다. 이때 lead 목적 동사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원래 동사들은 몇 정식 3, 4, 1, 3, 3, 4, 5, 1, 3, 4, 5 이렇게 여러 가지가 되는 실용적인 어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같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오케이? 어떤 뜻이 각각 되는지. 왜 이게 중요할까요? 자, 여러분 오늘 푸신 문제 중에서 이런 문제가 있죠. 자, road on your left, 너의 왼쪽에 있는 길이 따라가면 버스터미널로 바로 연결된다. 뭐 이렇게 이건 뭐 토익에 나온 문장이고 다른 문장입니다. 이거 저작권이 있어서 그래서 그냥 내가 만든 문장이에요. 그런데 리드랑 투가 있어. 얘가 몇 정식이야? 1형식이에요. 오케이? 자, 여기서 여러분이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오케이? 지금 1형식이니까 여기 부사자리인 건 기본이죠. 부사자리인데 여기 부사가 에라? 없네? 이렇게 되죠. 자, 그런데 지금 ing가 붙은 거 봐서 얘가 원형이죠. 자, straighten, en이 앞이나 뒤에 붙으면 3형식이 많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자, straight는 이제 고다지게 만드는 거예요. 구부러져 있는 것을 피다 이렇게. straightn이 되는 건데 자, 그럼 얘가 동사 원형이죠. 그럼 동사 여기다가 동사 다음에 동사 또 쓸 거면 help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help 다음에 동사 원형. 동사 다음에 동사 또 쓸 거면 그냥 시험장에서 나오라고 내가 어제 그랬어. 그렇죠? 안 되고 그럼 부사를 넣어야 되거든. 자, 그럼 여러분이 실제로 공부할 때 형용사도 되고 부사도 되는 애들을 저랑 많이 공부했어요. 동사도 되고 명사도 되는 애들을 많이 공부했죠. 그렇지만 동사도 되고 부사도 되고 아니면 분사도 되고 부사도 되고 그런 건 없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찍어도 뒤로 가야죠. straight가 곧장이라는 부사가 되는 겁니다. 바로 연결된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자, 요즘에서 low가 원래 형용사지 근데 낮게라는 부사가 될 수가 있어요. 요게 시험에 나왔을 때 lowly 써갖고 다 틀렸었죠. 지금 straightly 안 넣어줘서 천만다행이에요. 이런 거. 그리고 fast가 빨리라는 부사가 돼요. 빠른이라는 형용사 되고. 그래서 이걸 다품사 어휘라고 그러는데 그런 거를 굉장히 잘 알아야 되겠죠. 그럼 여러분이 이것은 컨디션만 좋았다면 생각 잘해서 풀 수 있는데 그럼 여기서 필요한 게 뭘까요? 리드가 1형식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선 리드가 1형식이기 때문에 뒤에 부사를 써서 D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여러분 이거 맞추신 분들 있을 겁니다. 축하드리고 자, 다음 시험에도 생각 좀 하셔야 돼요. 자, 이번에 시험에 나왔던 것 중에서 뭐 2달 전에도 그랬는데 지금 make 밑줄 치고 그렇죠? 문제 풀 때는 원래 동사를 제일 먼저 밑줄 치는 거예요. 자, make가 5형식이죠. 그래서 웹사이트가 모든 나이대 people of all ages가 뒤에 있었고 교육적이게 만든다 해서 형용사를 넣어야 돼. 왜? 5형식은 목적어 다음에 형용사를 쓰기 때문에 이렇게 형용사나 명사 같은 걸 쓰죠. 자, make the offer 그 제안을 좀 더 매력적이게 attractive 형용사. 그래서 6번하고 21번이 전부 5형식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 타동사는 90%가 타동사니까 그냥 다 타동사 이렇게 하고 야 너네들 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좀 유치하죠. 오케이. alright. 자, 126번. 요번에 specialize란 말이 나왔는데 specialize가 1형식이에요. 인 써가지고 어디에 전문하다 매우 중요한데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죠. 오케이? 최근에 여러분 정말 열심히 오셔서 우리 360 강의실에 꽉 차서 공부를 여름에 더운데도 열심히 하셨는데 정말 보람이 있었어요. 저는. 오케이? 여러분 조금 더 틀려서 속상하지만 다 맞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렇죠? 다음 기회에는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하셔야 돼요. 잊어버리시면 안 되고 9월 달에 저랑 같이 공부하면서 다시 정리를 잘 하시고 다음 기회에는 컨디션 유지 잘해서 모두 맞추시기 바랍니다. 자, 원래 IS로 끝나면 대부분 3형식이에요. 그래서 maximize 극대화하다, 최대화하다, optimize 극대화하다, 효율성은 극대화하다, 뭐 환경을 최적화하다. 자, 여기서 minimize 최소화하다, familiarize 익숙해지게 만들다. 이런 게 다 3형식인데 specialize는 1형식으로 쓴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 specialize가 in 앞에 있는 게 이번에 시험에 나왔고 stabilize가 안정을 찾는 건데 얘는 1형식 하면서 다 돼요. prices will stabilize 이러면 가격이 안정을 찾을 것이다. 1형식이고요. stabilize prices는 가격을 안정화시키다 해서 3형식이 됩니다. 둘 다 되죠. 그래서 이런 것도 같이 알아야 되고요. 우리가 변수가 될 수 있는 것, 즉 소수가 되는 단어들을 더 많이 알아야지 돼요. 왜냐하면 토익 시험은 예외를 더 많이 변별력에 쓰기 때문에 그래요. 자, 제가 문제를 하나 여기서 준비해 왔어요. In order to blank the processing of your order. 자, processing 이러면 ing형 명사라는 거예요. 처리. 오케이? 이번에 procession 나왔죠? procession. 이거 쓰지 말라고 그랬죠. 장례 행렬이나 이런 걸 말할 때 funeral procession 이렇게 쓰는데 이건 쓰지 말라고 제발 그랬습니다. 그래서 promotion 넣는 게 있었죠. promote는 홍보하다, 활성화하다, 승진시키다 이런 게 있는데 이번에 활성화하다로 나왔잖아. 이거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우리가 계속 하고 있었고요. 자, 여기서 지금
답이 무엇일까 한번 골라보세요. 뜻은 내가 친절하게 써놨어요. 자, 한번 해보세요. In order to blank the processing of your order, 너의 주문의 처리를 blank 하기 위하여 please include your 너의 계좌번호를 포함해라. 자, 이랬을 때 무엇을 답으로 쓸까? 일단 stabilize는 일용식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얘를 제외를 해요. 오케이? 그래서 일용식의 명단을 가지고 잘 외우시고 그 명단이 정확해야 됩니다. 그 정확한 명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 이 뚱뚱한 아저씨가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와서 공부하시면 돼요. 자, B, C, D에서 cope with. 자, cope with는 어디에 대처하다, 대응하다요. 그래서 제가 외국에서 휴스턴에서 암센터에서 있었거든. 좀 오랫동안 대학원 때. 근데 그 암센터에서 암과 싸울 때 우리가 cope with cancer 이렇게 말해요. 카드빗과 싸우다 이렇게 어려움과 싸우다 이럴 때 cope with는 무엇에 대처하다, 어려운 성편에 대응하다 이런 말이에요.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다 이걸 넣으면 안 되죠. 처리를 cope with하다. 이거 안 됩니다. 자, 그리고 핸들이 다르다죠. 이건 왜 안 될까요? 오케이? 얘도 아니야. 왜? 핸들은 얘가 처리거든. 처리를 또 처리하다 이러면 의미가 겹쳐요. 오케이. 핸들링하고 프로세싱하고 똑같죠. 이번에 프로세싱 fee 나왔잖아. 핸들링 fee 똑같은 거 수수료, 처리 수수료. 그래서 같은 단어로 쓰면 안 되기 때문에 해도 안 돼. 답은 expedite인데 expedite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번에 LC에서도 expedite하다. 그러면 너의 우편 배송을 expedite하다. 그러면 빨라지게 하다. 얘는 기존에 지금 되도록 되어 있는 거를 진행을 더 빠르게 하도록 빨라지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너의 주문을 빨라지게 처리를 빨라지게 하다 해서 D를 쓰는 거죠. 이 계좌번호를 넣어주면 이름을 찾아봐도 안 해도 주문 처리를 금방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고객 이름을 안 찾아봐도 되기 때문에 빨라지게 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expedite가 답이 되겠습니다. 이게 사전에 더 신속히 처리하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서 이걸 신속히 처리하다고 잘못 알고 있는 분인데 이거 신속히 처리하다고 외우면 여기다가 처리를 신속히 처리하다 그럼 뜻이 겹잖아. 그게 뜻이 아니에요. 자, 더 빨라지게 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이 이 단어들에 대한 정확한 뜻을 알아야 돼요. 이것을 다르게 알고 다르게 공부하시면 여러분이 계속해서 틀리게 됩니다. 그런데 시험에 이게 빼달 나오지 않으니까 여러분 그걸 모르는 거예요. 오케이? 정확하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원어민급 강사와 공부를 하셔야 돼요. 오케이? 그냥 아무거나 사전 보고 베껴서 외우면은 그 뜻이 뭔지 모르고 그냥 한국말로 잘못 알게 됩니다. 오케이. 자, 본래 품사 우선의 법칙. 본래 품사 우선 법칙이라는 게 있죠. 제가 옛날부터 그런 말이 도는데 요즘도 그런 사람들이 있대요. 우리 스터디할 때 우리 스터디실인데 다른 강의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강의를 하고 있는 걸 옆에서 사람들이 듣나 봐요. 근데 피해자가 속출하는 대국민 사기라고 했는데 자, 본래 품사 우선의 법칙 이런 거 없어요. 이번 시험 문제 보세요. 여기 빈칸이 있어요. 여기서 본래 품사 우선의 법칙 커스터머가 명사니까 얘 꾸밀 때 형용사 되니까 얘가 본래 형용사죠. 그럼 지금 형용사 같은 게 얘하고 얘잖아. 그럼 이 두 개 중에서 하나가 답이 되겠네. 이게 형용사 자리에는 원래 품사가 들어가는 게 우선이다. 뭐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토익에서는. 오케이. 절대 아니에요. 이게 반반입니다. 반반. 오케이? 50점 맞을 거예요. 50점. 자, deliberate 고의적인인데 의도적인 뜻이 안 좋고 자, establish가 답이었죠. establish는 수립된이란 말도 되지만 설립된, 자리 잡은, 기성, 기존에 있었던 이런 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B가 정답이죠. prior는 이제 이분은 없었어요. 근데 여기서 넣으면은 안 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을까 말씀인데 사전 예약, 사전 조사 이럴 때 쓰는 말이에요. 고객이 사전 고객 이런 거 없어요. 옛날 고객은 있어도 그럼 previous를 써야 돼요. 자, 우리가 establish라는 단어가 시험에 나왔었는데 이미 established company 이렇게 되면 이미 자리 잡고 있는 중견 회사들을 이렇게 말해요. 이런 걸 뭐라 그러냐? 전문 용어로 제가 만든 건데 분사형 형용사. 분사 모양을 하고 있는 형용사다. 재능 있는, talented 이런 거죠. 재능 있는. 그래서 얘네들은 모양은 분사인데 일반 형용사 취급하는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토익 시험은 이런 걸 앞으로 좋아한다는 거죠. 자, 지금 강의가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이 오늘 후기, 오늘 실제 시험에 나왔던 것들에 대한 정리면서 2015년 하반기 추세에서 여러분에게 팁을 드리는 건데 왜냐하면 오늘 틀렸다고 맨날 속상하는 것보다 앞으로 어떻게 할지 생각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서 해야지 여러분이 성공하시는 겁니다.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establish, 분사형 용사 정확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죠. 그 명단 우리 카페에 있고 우리 기초반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 얼마 전에는 이게 나왔어요. returning customer, 재구매 고객. 다시 우리 가게를 찾는 사람을 returning. 오케이? 그리고 처음 나왔었어요. 오케이? 많이 틀렸죠. 로열, 단골. 자, 단골 고객. 또는 patron이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patron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그리스어로 파테르가 아버지고요.
이거를 약자로 쓰면 파트론 이렇게 쓰거든. 그래서 이게 아버지의 약자예요. 그래서 파트론 이게 어떤 소아버지 이런 건데 소아시아처럼 작은 아버지 이게 귀족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래서 고객의 높임말이야. 페이춘이 고객이나 이용객 시립도서관에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시립도서관에 오는 손님을 그러니까 돈 안 내고 왔죠. 그래도 이용객이니까 페이춘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 페이춘이니까 단골 삼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걸 애용하다라고 막 그렇게 번역을 하시는데 단골로 오는 거를 말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얘를 애용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패트리니지는 추상 개념이죠. 그냥 고객 충성도야. 무슨 애용이야. 이렇게 고객 충성도.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어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것들을 잘 모르고 잘못 공부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cope with 이런 거를 뭐 신속히 처리하다, 처리하다 이런 식으로 외우면은 안 돼요. 암을 처리할 겁니까? 그거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단어들을 정확하게 어떤 상황인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왜? 토익은 어휘, 그 상황에 맞는 어휘를 넣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무조건 한국말로 외웠다가 넣는 게 아니죠. 오케이? 137번. The images included in this brochure. 자, 이 문제 여러분 기다려왔죠? 이미지가 주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험에서 이미지가 맨 처음에 주어로 나왔고요. 이 책자에 그림 같은 걸 사진들을 넣었대요. 근데 이게 제공되는데 여기 뒤에서 Willard Hotel and Resort에 땡땡 이렇게 되죠. 자, 원래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공식대로 했다면 이게 지금 수동이죠. 자, provide는 3이나 4형식이 될 수가 있어요. 4형식도 됩니다. 어제 봤죠? 4형식도 돼요. 그런데 여기서 3형식으로 만약에 썼다고 치면 여기 뭘 넣는 게 좋아요? 부사 넣는 게 좋지. 그래서 대부분 다 이거 넣었을 거야. 학원 다니시는 분들, 요거 넣었을 거야. 오케이? 왜? 이게 아무래도 딱 부사니까 이거 해석할 필요가 뭐 있었죠? 3형식 수동이니까 비동사 플러스 PP 공식이 뒤에 부사지. 이테스가 그런 애들을 노린 거죠. 왜? 이테스 변별력을 가져야 되는데 이 사람이 그냥 외워갖고 그냥 요 모양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걸 되게 싫어해요. 그냥 봐주는 것 같지만 여기서 이제 결정타를 날리는 거죠. 여기서는 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얘는 예의 바르게야. 그럼 예의 바르게 이미지를 제공한다 호텔이.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는 해석상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가야 될까요? 이런 단어들이 나왔는데 답이 A였죠. courtesy. courtesy of the Willard Hotel and Resort. 이거를 courtesy가 무상으로 제공하는 걸 courtesy 또는 compliments라고 그러죠. 호텔에 가서 여러분 음료수가 있어. 생수가 있어. 그런데 냉장고 위에 2병 있어. 따뜻하게 그냥 실온에 있는 거. 걔네 잘 봐. 그러면 compliments라고 써 있어요. 근데 그 똑같은 생수인데 에비앙인데 냉장고 안에 들어가는 거는 마시면 돈 내야 돼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근데 그런 거가 courtesy야. 무료. 자, 이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7월 달에 제가 만든 문제 중에서 여러분이 이런 문제를 풀었어요. blank shuttle bus. 셔틀버스는 두 군데를 왔다 갔다 하는데요. 우리가 버스 중에서 투어버스가 있죠. 투어버스는 삥삥 도는 버스야. 몇 군데를. 이렇게. 그래서 남대문을 시작해서 동대문 갔다가 남산 갔다가 경복궁 갔다가 다시 남대문으로. 이게 투어버스야. 셔틀은 두 군데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호텔하고 공항 여기 둘을 왔다 갔다 하는 거 셔틀버스.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도 빵 셔틀 있잖아요. 매점만 왔다 갔다. 농담이고요. 그 이름이 너무 재밌어서. 그런데 이 셔틀버스가 이제 왕복 왔다 갔다 하는 버스인데 이거를 공항으로 갔다 오는 버스가 제공되는데 이게 무료야. 그런데 여기서 형용사절이라고 이거 넣으면 안 되겠죠. 예의 바른 셔틀버스. 저 셔틀버스 예의 바른. 지나가다가 나한테 인사했어. 이러면 안 되니까 여기서는 B. 얘가 무료라는 뜻이거든. 무료 셔틀버스를 제공한다. 그래서 B가 된다. 이걸 했어요. 그래서 호텔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것을 at the courtesy of the hotel 또는 courtesy of the hotel로서 이렇게 as a courtesy of the hotel 또는 by courtesy of the 이렇게 쓰는데 compliments라고 써도 돼요. 호텔에서 무상으로 제공하는 거. 그런데 이걸 하도 많이 쓰니까 사람들이 이 by 생략해서 쓴다고. 오케이?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has been provided만 by 딱 생략하고 courtesy of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답이 A가 돼요. 오케이? 이게 무료로 제공한 거 이렇게 쓴다고. 그러니까 이제 토익 시험은 여러분이 어떤 공식으로 외웠던 것보다는 실제 생활에 쓰이는 표현들에서 경험 있는 걸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많은 사람과 공부를 해서 여러분이 꿈을 이루어야 됩니다. 자, 이 쉬운 그런 편법을 쓰시면 안 돼요. 실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게 제일 빨라요. 왜? 일단 안 맞추면 점수가 안 오르니까. 자, 파트 6. 비교적 난이도가 좀 괜찮았어요. 이번 시험에. 그런데 141번에서 수동 문제 있었죠. was mentioned. 이거는 if절에서 were 쓰잖아 원래.
비현실 가정은. 근데 이번에 현실 가정이라는 게 나와요. 현실 가정이 비현실 가정하고 달라요. 가정법에 우리나라에는 딱 4가지만 있는데 원래는 그런 거는 비현실 가정이라고 그러고 현실 가정이라는 게 factual condition. 그거는 우리 내 인강이나 이런 걸 꼭 참고를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지금 order를 하면 여기다 뭘 넣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기선 답이 D였죠. D, dated. dated 넣어서 9월 7일로 날짜 적힌 주문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얘가 바로 또 나왔어. 5형식.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동사는 전부 다 3형식만 나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요즘 5형식이 굉장히 중요해졌죠. 오케이? 자, 제가 이거 어제도 말씀드렸고요. 학원에서. 그리고 저번 주, 저저번 주 첫 주부터 계속 말씀드렸어요. 이게 뭐냐면 어제는 내가 노아 얘기를 또 했죠. 제가 막내가 노아, 제가 애가 넷인데 막내 3살 노아였어요. I call my son Noah. 그럼 컬이 5형식이야. 난 내 아들을 노아라고 부른다. 아들을 노아라고 부른다. 근데 여기서 my son이 앞으로 빠지면서 my son is called 하면 불린다. 그 다음에 수동이 돼도 5형식은 뒤에 목적격 보호라는 게 남으니까 노아라고 부른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을 살려서 I have a son, 아들이 있다. who is가 생략되면서 주격 관계되면서 비동사가 원래 생략이 돼요. 그런 거 모르지만 기초부터 우리 기초반에서 들을 수가 있어요. call Noah, 노아라고 불리우는 아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you date the letter August 28 이렇게 되면 너의 편지 목적어 그다음에 August 28 제 생일이에요. 이렇게. 자, 얘가 얘 꾸며주면서 너는 이 편지를 8월 28일로 날짜 적는다 이렇게 됐을 때 얘가 앞으로 가면서 편지가 날짜 적혔다 8월 28일 이렇게 될 수가 있죠. 이게 목적격 보호가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살려서 I received your letter 너의 편지를 받았는데 which 생략되고 8월 28일로 날짜 적힌 편지 이렇게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이런 구조가 간 거예요. 5형식의 수동. 오케이? 그래서 지금 요 앞에 내용에서 요 order, date 이거 넣는 것은 얘가 목적격 보호로 9월 7일로 날짜 적힌 주문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원래 파트 6하고 7 읽을 때 또는 AC 할 때 파트 4에서 되게 많이 나오는 구조라서 제가 그냥 알아야 된다고 자꾸만 말씀드렸는데 이걸 문제화 시켰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여러분이 기존에 시험에 출제되었던 4, 7 이런 것들의 문장들 이런 것들을 자세히 분석하면서 이해 위주로 하면 다음번에 나올 걸 맞출 수가 있어요. 제가 100% 적중해서 너 ETS 토익위원회냐? 막 이렇게 막 출제위원인 줄 알았다 이런 댓글 굉장히 많이 달아주는데 간단합니다. 시험에 기존에 나오는 부분들 그리고 나오고 있는 그런 계통의 표현들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이해하면서 그것이 어떻게 실제 생활에서 쓰이는지를 그 변수들을 자꾸 미리 연습하면 처음 나오는 걸 적중하는 거예요. Alright. 자, 그 외에 모두 기초반 내용 이번에 적중을 100% 했는데 지역 기반 전치사 throughout 걸쳐서 이번에 across가 나왔죠. 전국적으로 across 또는 around, all over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자, 이것도 저번에 사실 오늘 저 처음 뵙는 분들은 우리 카페에 가면은 제가 인강을 계속 찍고 있어요. 무료로. 그래서 무료로 찍은 거랑 데뷔 특강, 우리 YBM 클래스 특강 이런 거 계속 보시면 이거 다 설명드리고 매달 나옵니다. 꼭 보세요. 자, 그리고 기간 전치사 for, during, throughout의 차이점. for하고 in하고 with는 무특정 기간은 이렇게 3개만 되고 특정 기간은 이게 다 되고 기간에 내포된 일반 명사, 전쟁, 뭐 공연 이런 것들은 요 2개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알려드리는데 제가 알려드린 게 완벽하거든요. 대한민국에서. 근데 얘가 여러분이 그걸 꼭 활용을 해야지 시험에 계속 지금 이것도 나오고 이것도 나왔으니까 꼭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자, 이제 토익 8월 캠페인 속지 말자 대한민국 여기서 제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토익 문제 해석하지 않고 빈칸 앞뒤만 보고 풀어라? No! 안 됩니다. 자, 본래 품사 요즘 법칙이 있다? 네, 이런 거 없습니다. 오케이? 없어. 아직도 그런 거 강의하면 안 돼요. 자, 동사는 90% 타동사다? No! 그렇지 않아요. 예, 동사는 1형식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2형식이 굉장히 활약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타동사도 5형식, 3형식, 4형식 구분하고 준사역 동사 같은 것도 알아야 돼요. 자, 원래 항상 출제되는 기본 유형만 반복된다? Hell no! 오케이? 우리가 보통 학원에서 상업적으로 가려면 강사님들이 맨날 똑같은 게 나온다고 자꾸만 사람들을 속여요. 오케이? 그런데 왜 난 좀 틀리지? 자꾸만 이렇게 속상해하죠. 맨날 똑같은 거 나오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맨날 똑같은 게 아니에요. 단어들이 다 돌려가면서 다르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슷비슷한 것 같지만 달라요. 그래서 요거는 아주 못하는 사람에게 막 이렇게 유혹하려고 그러는 건데 맨날 똑같은 거 안 나옵니다. 그래서 기본 유형이 반복되지 않으니까 기초적인 프레임이 똑같은 거죠. 영어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응용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해석하면서 어떤 공식으로 하지 않고 이런 법칙 이런 거 없고 간단하게 막 다 싸잡아서 타동사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이 그것이 있어야지만 고득점이 될 수가 있는데 중간 점수도 그것이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토익 시험 매달 진화하고 공정성과 공정성을 위해서 시험이 안 바뀌는 척합니다. 근데 변별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바뀝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가지고 다양성을 추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어진 범위의 다양성, 실력과 위의 중심의 학습만으로 좋은 점수, 알찬 실력을 갈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께서 성공적인 가을을 만들어서 크리스마스 때는 특강을 안 듣고 기본적으로 파티하는 그런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9월 우리 스피드 토익 301호 아주 야망차게 시작이 되는데요. 그간 우리가 계속해서 지나는데 그 정점에 이릅니다. 특별히 공채 이번에 준비하시는 분들도 같이 면접도 준비하면서 공부를 하시고요. 대학생분들 위해서, 직장인분들 위해서 저녁반 수업 자체가 굉장히 알차게 더 보강이 될 거고요. 그리고 피트 응시하신 분들 이제 얼마 안 남았죠? 고득점이 필요한 분들 많이 있어요. 작년에도 와서 저하고 상담 수십 명이 받고 좋은 결과가 많이 났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피땀 흘려서 열심히 하는지 제가 압니다. 그래서 저녁반 주말반 그리고 특별히 추석기간 5일 하루도 쉬지 않고 특강이 진행되니까 여러분께서 우리 9월 우리 301호에 동참하셔서 다음에는 여러분도 100% 적중 후기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Have a good night. 토익은 토익에게 물어봐. 노하우에서 트렌드까지 YBM에게 물어봐.